세계 민담 이야기 에스토니아 편 요술거울. 아주 오랜 옛날에 아주 유명한 임금님 한 분이 훌륭한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다른 임금님 10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닌 이 모든 권력이나 보물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자기가 다른 하찮은 사람들 마냥 늙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위로 두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안다. 내 머리카락은 점점 백발이 되고 몸은 자꾸만 여위어가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어린 시절에 한 절름발이 노파에게서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번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다시 젊어지게 만드는 거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단다. 그 거울을 찾아서 내게 가져다 주면 이 나라의 절반을 너희들에게 주마. 너희들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금을 가지고 여행을 해도 좋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귀한 물건을 찾아 나서거라.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의 행운을 갖게 될 것이다. 두 아들은 임금님의 명령에 기꺼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말 6마리가 끄는 마차와 금 한 자루를 주시면 반드시 그 요술 거울을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 거울을 찾기 위해서라면 저희들은 세상의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바로 그 다음날 6마리의 말이 준비가 되었고 금 한 자루가 마차에 실렸습니다. 마부가 의자에 올라타자 왕자들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의 두 형이 맡은 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임금님에게 자기도 그 요술거울을 찾아 길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임금님은 단박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같은 어린 꼬마가 세상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 너는 성을 무사히 빠져나간다 해도 첫 번째 갈림길도 못 가서 죽고 말 거야.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니다가 거울을 갖고 오는 형들이나 돌봐주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임금님이 마침내 두 손을 들 때까지 졸랐습니다. 임금님은 정 그렇게 가야겠다면 떠나도 좋다. 그렇지만 내게는 금은커녕 말 한마리도 내줄 수 없으니 너 혼자 알아서 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임금님에게 감사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든 잔돈을 세어보았어요. 모두 합해서 10탈레르가 못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는 이 보잘것없는 잔돈 몇 푼을 들고 여행을 해서 자기의 행운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렇지만 걸어서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말 한 마리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10탈레르 돈으로 늙어빠진 흰 말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 위에 올라타고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말이 너무 늙어서 빨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어떤 커다란 여관에 이르렀어요. 여인수구 입구에는 형들의 마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이 멀리는 가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안에 들어가 형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은 여관 안에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내 동생을 보자 너는 어려서 여행길에 거추장스럽기만 해. 너랑 같이 갈 수 없어. 하며 놀려댔습니다. 막내 동생은 말없이 형들의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말에 올라타고 길을 갔습니다. 두 형들은 웃으면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잘 가. 늑대들이 너와 너의 흰 말을 잘 돌봐줄 거야. 어린 왕자는 울창한 떡갈나무 숲에 이를 때까지 말을 타고 갔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숲속으로 뚫린 오솔길을 찾아냈어요. 훌륭한 것들은 언제나 숲속에 있다니까 나도 숲속에서 그걸 찾아봐야겠다 하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오솔길을 따라 점점 더 빽빽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길이 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하고 어린 왕자는 말했어요. 그는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를 떼어내 그것으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왕자는 숲속의 작은 빈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는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지 하고 말하면서 그는 오두막집 가까이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키가 작은 백발의 노파가 오두막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이구 사람이구먼. 내가 이곳에서 떡갈나무 한 그루가 썩어 없어지고 다시 새 나무가 자라날 만큼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곤 아직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봐요. 젊은이, 대체 젊은이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저는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모두 젊어지는 요술거울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 아버지인 임금님은 늙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그 거울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친절하신 할머님, 제게 행복의 길을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미안하네 젊은이. 난 너무 늙었어. 그런데 그런 거울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 혹시 내 언니가 그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네. 언니는 여기서 꼬박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가야 하는 곳에 살고 있어. 거기에 가면 혹시나 언니가 자네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먼. 여행을 떠난 지 엿새째 되는 날 늦게 그는 또 다른 오두막집에 왔습니다. 노파가 말해준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오두막집에는 먼저 그 할머니보다도 더 늙고 호호백발인 노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놀라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떡갈나무가 썩어 없어지고 새 나무가 다시 자라게 2번씩이나 불 만큼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네. 젊은이, 여긴 뭘 찾아왔어? 왕자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곳에 가면 요술 거울에로 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을 할머니 여동생이 전해줘 찾아왔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거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만 지금은 도대체 어느 누가 알고 있을까 모르겠구먼. 계속 앞으로 가보게나.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꼬박 하면 우리 제일 큰 언니네 집에 도착할 걸세.
아마도 큰언니가 요술거울에 대해 알고 계실지 모르겠다네. 왕자는 노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러고는 말에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한 다음 자기는 저녁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려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사흘낮과 밤을 더 가서 드디어 세 번째 오두막집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제까지 만난 노파보다도 더 늙은 데다가 머리도 백발인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거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거울이 있는 곳에 나는 모른다네. 단지 최근에 그런 거울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네만 지금 그 거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른다네. 하지만 말에서 내려 내 집에서 묵어가게나 내가 우리 식구들을 불러 모아 보겠네. 아마도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 왕자는 오두막집 안이 너무나 깨끗하고 산뜻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노파는 선반에서 커다란 호루라기를 꺼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호루라기를 불자 나무 숲이 메아리를 보내왔어요. 금방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자는 창가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숲속의 모든 들짐승들이 오두막집 둘레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노파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식구들은 거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먼. 다른 식구들을 불러서 물어봐야겠어. 그녀는 선반에서 다른 호루라기를 꺼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루라기를 커다랗게 불자 숲이 메아리를 보냈습니다. 그는 마치 수백 개의 풍차 날개가 한꺼번에 돌아가듯 시끄럽게 몰려오며 철썩철썩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창문께로 가서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숲속의 모든 날짐승은 다 모여들었고 그는 또 새들이 노파에게 비밀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온 노파는 말했어요. 이 식구들도 역시 거울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나 아직 영리한 놈이 하나 남아있으니 그놈을 불러보자고. 그놈이 거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 그 거울은 사라져 버렸거나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이 말을 마친 그녀는 선반에서 세 번째 호루라기를 꺼내들곤 왕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마지막 시도를 듣게 했습니다. 그녀는 왕자가 거의 귀머거리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침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머리가 둘 달린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오두막집 옆에 바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독수리가 물었어요. 숲속의 어머니,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귀여운 작은 독수리야. 너는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사람들을 젊게 만드는 요술거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네, 알고 있어요. 하고 독수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어요. 바다 저 멀리 나아가면 어떤 배로도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바위 암초들로 둘러싸인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 있는데 거기에 임금님의 딸이 살고 있어요. 그녀가 그 요술거울을 갖고 있어요. 귀여운 내 독수리야, 이 젊은이를 등에 태우고 바다를 건너 그 섬에 가 요술거울을 가져오너라.
왕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꼭 가고야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는 양 날개를 폈습니다. 그리고는 왕자를 등에 태우고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노파는 왕자가 가버린 동안 왕자의 말이 싱싱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고삐를 풀어주었습니다. 독수리는 9밤과 9낮을 한 차례 쉬지도 않고 계속 날아갔습니다. 9째 되는 날 저녁 늦게 그들은 섬에 있는 성에 도착을 했어요. 독수리는 왕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밤 성 안에 들어가서 거울을 찾아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모두 큰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거울은 임금님의 딸이 메고 자는 베개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훔치면 얼른 달아나십시오. 그녀가 깰까봐 걱정하지는 말아요. 그녀는 한밤중이면 아주 깊이 잠이 들기 때문에 말바굽 소리로도 그녀의 잠을 깨우지 못한답니다. 독수리는 자기 깃털을 2개 뽑아서 왕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어요. 성의 입구에서는 성을 지키는 2마리 곰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각각에게 깃털 하나씩을 던지세요. 그러면 아무 탈 없이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서두르세요. 성문 앞에서 곰 2마리가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오는 왕자에게 막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깃털을 하나씩 던지자마자 그 곰들은 쓰러져서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잠이 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모든 방들은 대낮에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임금님의 딸이 베고 자는 베개 밑에서 거울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거울을 들고 막 빠져나오려는 서두는 순간 테이블 위에 맛 좋은 음식과 더할 나위 없는 포도주들이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난 지친 몸을 다시 기운 차리게 해야 해. 그런 다음 나가자 하고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식과 술을 아주 즐겁게 들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공주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보고 또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습을 충분히 볼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에서 눈부신 반지가 햇살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별다른 불행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이 반지를 선물로 가져가야지 하고 왕자는 생각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서둘러 성을 빠져나와 곰이 있는 곳을 지나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왔습니다. 독수리는 그가 너무 늦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리로 왕자 옷을 집어 등에다 휙 던져 올렸습니다. 독수리는 다시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바다를 건너 집으로 가는 동안 독수리는 갑자기 부리로 왕자를 집어 그 무릎을 바다에 살짝 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자를 들어올려 계속 날아갔습니다. 2번째는 왕자의 가슴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목까지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왕자는 무서워서 울부짖었습니다. 왕자가 다시 숨을 고르자 그들은 다시 땅 위를 날아갔습니다. 왕자는 독수리에게 왜 자기를
3번씩이나 바닷속에 담갔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한 까닭은 당신이 성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내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고 독수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맨 처음 당신이 성 안에서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을 때 내 심정은 당신이 무릎까지 바닷속에 잠겼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죠. 곰들은 머리를 치켜들었고 내 잠자는 깃털의 마력은 점점 약해졌지요. 당신이 임금님의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 나는 당신이 가슴까지 물에 잠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몹시 떨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곰들이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반지를 빼기 위해 손을 뻗쳤을 때 곰들이 완전히 깨어났기 때문에 내 두려움은 가장 높은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일 공주가 잠에서 깨어났더라면 곰들이 나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독수리는 왕자를 노파우 오두막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왕자는 독수리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하고 노파에게 요술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채찍을 갖게나 이것을 휘두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네가 바라는 대로 될 거야 하고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자에게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향해 떠나보냈습니다. 두 번째 노파우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요술 거울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요술 거울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나는 너무 늙었단다. 착한 젊은이, 여기 이 자루를 가져가게나. 언제든지 곡식이 필요하면 그 자루를 열게나. 다시 왕자는 길을 떠나 그의 늙은 말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빨리 집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그는 가장 나이 어린 노파의 오두막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가 요술 거울을 보여주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 거울이 더 이상 필요 없다네. 나는 너무 늙었어. 그런데 젊은이, 이 가위를 가져가게나. 옷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가위를 짝짝거리게. 그 집이 멀지 않은 곳까지 와서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 형의 마차가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올 때 바로 그 여관의 문 앞에 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들어가서 자기의 형들이 예전과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막내 동생이구나. 그래, 거울은 찾았니? 하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왕자는 거울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두 형은 그를 자기들 테이블로 불러 함께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요술 거울을 어디 한번 보자꾸나. 혹시 아니?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던 것이 아닌지 말이야. 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짜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된 두 형은 동생에게 그 거울을 돌려주지 않고는 놀려대기만 했습니다. 이 꼬마야, 너가 그런 값진 물건을 가져서 뭘 할래? 자, 이걸 갖고 어서 돌아가자 하고 제일 큰 형이 둘째 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서 행운을 얻었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 마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막내 왕자에게 아버지께 고자질을 하면 흠씬 두들겨 주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늙은 임금님은 요술 거울을 받고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즉시 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임금님은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이토록 빨리 이루어진 데 대하여 두 형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을 그들에게 나눠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윽고 막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임금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찾아낸 것은 바로 접니다. 두 형님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자 그때까지 여인숙에서 머물러 있다가 저로부터 그 거울을 빼앗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나 하고 임금님은 생각을 했어요. 임금님은 막내 아들로부터 독수리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등에 태워 길을 안내해 주었는가 하는 모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막내 왕자가 터무니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임금님은 거짓말을 한 대가로 막내 왕자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는 위의 두 형을 불러 이놈을 작은 배에 태워 노를 빼앗은 다음 바다로 밀어버리거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두 형은 임금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운이 나쁜 왕자를 비웃었습니다. 자, 어린 동생아, 독수리를 불러 도와달라고 해보아라. 조각배 속에 앉은 불쌍한 왕자는 파도가 칠 때마다 호독껍데기처럼 간딱거리며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배는 점점 더 넓은 바다로 흘러갔어요. 몇 시간 뒤에 커다란 파도가 마치 큰 집의 지붕처럼 조각배를 덮쳐 그것을 바닷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왕자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기가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도가 자기가 탔던 조각배를 섬의 해안에 던져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버려진 땅에서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 하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각배를 해변 위로 끌어당기기 시작을 했어요. 배를 끌어당기는 동안 그는 자기 우쩌고리 속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일 나이가 많은 숲속의 할머니가 그에게 주었던 째찌개였습니다. 나는 숲속의 할머니들이 준 선물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 그들이 말한 게 사실인가 한번 알아볼까? 하고 그는 말했어요. 그는 째찍을 흔들면서 커다랗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성아, 생겨라. 그가 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그 눈앞에 성이 우뚝 솟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그렇지, 호주머니에 가위가 있지 하고 왕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곤 양복장이들이 쓰는 그 가위를 꺼내어 쩔렁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작은 가위야, 온 성의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어라. 수백 대의 마차에 실릴 만큼 많은 옷들이 그 즉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저 그 옷들을 집어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성 안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세 번째 노파가 준 선물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자루를 열자마자 열나라 백성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곡식이 그 속에서 솟아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왕자는 그 성의 임금님으로 뽑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 조용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임금님은
바닷가를 따라서 산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먼 바다에 떠가는 돛담배를 보았습니다. 아, 그렇지. 내 조각배는 어디 있지? 하고 젊은 임금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낡은 배를 물에 띄워 돛담배가 있는 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돛담배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 배 안에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공주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녀를 자기의 섬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공주는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에 누구든지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 젊어지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요술 거울을 제 궁전에서 잃어버렸답니다. 거울을 잃어버린 것은 그 도둑이 동시에 훔쳐간 내 반지를 잃어버린 것만큼 슬프진 않아요. 지금 그 거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갖고 수백 년 동안 젊게 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제 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결코 결혼할 수가 없답니다. 그는 반지가 지금 나쁜 마수사 손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섬을 떠나와 이렇게 바다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라면 내가 자기 아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는 괴물이 반지를 내게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젊은 임금님이 반지를 그녀에게 돌려주자 공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멋있는 임금님을 기꺼이 자기의 남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바닷가로 돌아가서 성 안의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술 거울은 대체 어찌 되었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